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앞전의 시간에 얘기했던 천간합, 즉 암수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말하자면 이 암수 육자법의 가장 골격을 이루는 말하자면 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해서, 천간합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하면, 좀 음과 양이 만나서, 즉 남과 여자가 만나서 이제 혼인한다, 뭐 이런 뜻이 합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간 합 10개 10천간이기 때문에 10개를 5글자만 먼저 씁니다. 5글자.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까지 쓰고, 요 갑 밑에다가 그 다음부터 기, 경, 신, 임, 계를 쓰면 됩니다. 합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어떤 학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다가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지, 아닌 다른 생뚱맞은 걸 갖다가 아닌 것을 내가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주역에서부터 명리학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학문의 학설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드리고, 또 남들은 거기에서 합이라고 하는 말만 했지, 거기에서 이제 암놈과 순놈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음과 양의 관계가 됐든 양과 음의 관계가 됐든 그렇게 돼서 합을 이루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뭐 여자와 여자끼리 혼인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즉 합이라는 음과 양이 만나든, 즉 암놈과 순놈이 만나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10천간을 반으로 나눠서 갑, 을, 병, 정, 무 5개를 쓰면, 그 다음에 기, 경, 신, 임, 계는 다시 돌아와서 이 갑 밑에다 씁니다.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게 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갑과 기, 즉 어린 소년과 나이 먹은 아주머니와의 그 합에 의해서는 토가 형성이 됩니다. 생성물이 토입니다. 토는 뭐예요? 근간의 재산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의 처녀와 금의 그 아저씨가 이제 말하자면 혼인을 한다. 혼인한다. 하면 결과물은 금이 나옵니다. 금은 우리가 이제 귀한 보석도 되겠지만, 또 반면 이러면 또 권력이 됩니다. 권력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의 처녀와, 이건 이거는 좀 나이 먹은 처녀죠? 올드미스죠? 올드미스가 아주 신금의 아저씨하고 또 혼인을 이루면, 이건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수를 이룹니다. 수는 뭐예요? 여러 사람과 교제의 마당, 말하자면 장사, 이런 것이 되겠죠. 물이니까. 그래, 또 병과 신이 혼인을 하면 수라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임의 합은 말하자면 힘센 장정과, 이제 말하자면 우리 뒷방에 계신 노마님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정임의 합이 들면, 생성물이 목입니다. 목은 뭐예요? 남을 가꾸고, 남에게 투자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일 하는 거죠. 나무는 자라는 기상이니까. 예, 그것을 말하자면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무에 말하자면 힘 있는 아저씨죠. 예, 무에 힘 있는 아저씨와 정말 아주 나이 먹은 노파와의 무게의 합은 말하자면 이제 결과물에서는 화를 이룹니다. 결과물에서 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 화가 있으면 화는 화만 따라온 오행계에서 물론 화가 또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이 무와 개의 나이를 보면 다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와 개의 합은 정상의 합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서로 목적을 향한 합. 무토는 무토대로, 개수는 개수대로, 즉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노파는 노파대로 뭔가에 자기의 말하자면 이루고자 하는 걸 상대방을 이용해서 서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이게 화를 이루는데 이 화는 사실 뭐 필요하죠. 오행상 필요한 거니까. 그거 이제 화도 필요하지만 이 합의 관계에서의 화는 정략적인 어떤 혼인에 의해서 오는 말하자면 스트레스라든가 이 울화 뭐 이런 것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무게의 합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망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화의 합은 정상의 합이 아니다 라고 말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무는 무대로, 개는 개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천간에 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년 오는 유년이나 월도 있겠죠? 년이나 월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꼭 누군가 와서 가깝게 와서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해서 서로 어떤 일에 엮이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간에 개가 있는 사람은 무년이나 또 그 년에보다도 또 뭐예요? 무월도 있겠죠? 무월. 왜 이러냐? 무월도 있겠죠? 이때에 또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누군가가 자기와 좀 친하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서 말하자면 좀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합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많은 합들이 어떤 결과물들에 의해서 분명하더라고요. 어떤 합이든 그 자신의 합에 의해서 행위가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와 기에 대해서 천간의 무와 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무는 천지인의 관계로 갈립니다. 이게 천지와 바다 해로 해서 이제 갈리죠. 그럼 하늘에서는 내가 이제 독수리라고 그래요. 독수리. 하늘 무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같은 한 글자를 놓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좀 숙련이 돼야 되겠지만, 분명히 무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관계를 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삼재 천지인으로 갈리는데, 요 땅에서는 개입니다. 개. 사실 우리가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면서 주위에 가까이 두고 있지만 실상 자연에서의 개는 맹수입니다. 맹수. 아주 독한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뭐가 되겠느냐? 가재가 됩니다. 가재. 우리가
말하자면 이 가재를 요즘에는 아주 큰 가재들을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가져오던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아주 인기가 있죠. 그 게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맑은 물에 가면 가재가 사는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죠. 이제 이 가재가 사는 냇가에 가서 제가 직접, 제가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가재가 처음에는 돌틈에 숨어요. 숨으면서 자기 몸을 파서, 말하자면 위장을 하고 숨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다가는 이게 웅덩이를 파놔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는 이제 한쪽 돌 옆에 가서 딱 숨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돌이 쓸려서 이제 말하자면 구덩이에 메꿔진다든가 그러면요, 그거 못 봐요. 그냥 바로 나와서 그냥 탁 또 이 발로 찝어서 탁 정리하고 또 싹 들어갑니다. 예. 그만큼 아주 부지런하고 걔가 아주 또 공격적이죠. 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손을 막 물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유심히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가재가 무에 속하고, 말하자면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개에 속한다. 이 기는 생긴 모양이 오리죠, 오리. 천간의 동물 중에 내가 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리. 오리는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참 희생적으로 자손들을 키워내는 아주 인자한 상의 글자죠. 예, 오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오리를 끌고 나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평화스러운 일인 것처럼 아주 오리를 보지만 실상 물 밑에서 얼마나 물갈퀴 바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천간의 합의 작용 중에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화. 무게화는 정상의 합이 아니므로 즉 스트레스, 짜증, 말하자면 심장병,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게 결과로서는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무는 무들의 욕심, 개는 개들의 욕심, 욕심이끼리 만나서 둘이 이제 박 터지는 거죠. 천간에 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인자를 지니고 있구나. 또 개를 천간에 품으신 분들은 내가 욕심을 내는 이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무는 개를 조심하고 개는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무와 기의 천간의 동물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는 천지해, 즉 하늘에서는 독수리고 땅에서는 개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가재다. 가재가 참 아주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용맹스러운 것을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우리 신여사님 참 아주 부자였습니다. 말은 옛날 대감집의 자손이라고 아주 부자였는데 신랑 이렇게 만나서 참 유학시켜서 법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랑의 옆에 부인의 자리까지도 자기 몸종한테 뺏기죠. 뺏긴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참 미친 듯 그냥 세상 잊어버리고 살다가, 말하자면 이제 20대 말쯤 해가지고, 누가 권하죠. 당신이 애를 낳을 수 없다면 애는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집 딸 하나를 입양을 해서 딸 키우죠. 이제 그때 몇 살 먹은 아이를 데려다 키우죠. 그래가지고 딸 아이 하나 키우는 재미로 또 세상을 또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나와 어떤 인연으로 이제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위가 이제 직장이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는 이 성남, 이쪽 근간에 이제 저랑 이웃에 살았는데, 뭐 아들, 사위가 분포인가, 시흥이가 저쪽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자신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겠느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가기 전에 그랬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익어갈 것인데, 우리 신년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 옆에 좀, 튼튼한 기둥이 하나 언제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예, 물론 위로하는 말로 듣고 하여간, 그래서 내가, 이제, 저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모두 글로 써주니까, 글 한 장 내가 이제 말하자면 써서 주고, 아무 때고,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문의해 보라고. 그 군포를 간 다음에 한 좀 세월이 한 2, 3년 흘렀죠. 그 이제 정월달이 됐는데 한번 바람 쐬러 오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런 이사 가시고,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딸하고 이제 딸 또 손주, 손녀를 낳기 때문에 거기 애들 봐주면서 생활하고 있느라고 하면서 이제 참 집에 저한테 들리셨는데, 자신이 가만히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전에 살던 집에, 이게 이제 우리 시내 사람 집이 정릉에가 큰 집이 있어요. 한옥집 큰 게 있어요. 아주.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크니까 그냥 세를 주고, 참 없는 듯이 이제 이 성남에 와서 이제 교편 잡으시면서 이제 때문에 성남에서 세를 이렇게 사셨는데, 어쨌건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아이 주인 여자하고 다른 건 다 계산이 됐는데 전기세를 자신이 안 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또 말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간 본인 계산에는 좀 내가 주인한테 그걸 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어쨌건 그렇게 참 착한 마음을 먹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살던 옛 집에 가서 전기요금 주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저랑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직도 기별이 없냐고. 내가 그랬더니, 기별이 없답니다. 자신도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 이제 여사님이 이제 집에 가서 전기요금이 이제 이제 이렇게 주인 여자를 만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 그건 내가 그때 그냥,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그냥 안 내셔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고 하면서, 사실은 그 주인 여자가 우리 신 여사님을 아주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 안으로 들이면서, 자신이 신 여사님을 찾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참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하자면 집주인 여사의 외삼촌이 계신데, 외삼촌이 이제 혼자 된 지가 이제 꽤 몇 년 됐는가 봐요. 그래, 이제 3년 넘고 5년, 한 5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건간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말하자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이제 막 정년퇴직을 막 하셨다. 그래요.
어느 직장에 다니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 조카들이나 이제 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 주위에 참한 여자 있으면 우리 외숙모감을 좀 골라보자.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들이 막 이리저리 했는데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여사님이 살던 집 그 주인 여자가 퍼뜩 우리 그 신여사님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정의 여자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형제가들이 이제 참 그러면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아이고 이사 갔다 오는데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다고요. 언젠가는 이제 좀 살다 보면 이제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어떻게 이제 찾아낼 수 있겠지 하는 희망만 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보내다가 전기 문제로 해서 이제 이 신여사님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외삼촌이 이제 그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아주 아주 말하자면 그 정년퇴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뭐 외삼촌 또 그렇죠. 내가 장가 가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갈 마음이 없지만 너희들이 참 하나 좀 여자를 참한 여자를 하나 추천을 해주면은 내가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뭐 나이 먹은 든 사람들이 나 뭐 장가 가겠다 여자 없겠다 소리를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인들이 이제 주인 그 형제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 좀 여기서 잡숫고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요. 그날 오후가 되니까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단 형제가 아니고 외삼촌이 싹 몰려든 거지 그냥. 말하자면 얼떨결에 가서 이제 서원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된 거죠. 자. 그래 뭐 그냥 뭐 사촌들 이종들 고종들 뭐 자식들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 이제 외숙모님 되실 분이라고 아예 그냥 아예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정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또 우리 신현사님도 보니까 남자분도 대화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저런 것이 좀 괜찮고 그래서 이제 참 넌지시 그냥 그냥 반성락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딸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딸도 환영을 하는 거죠. 딸도 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 전에 총각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주 내놓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 식구들 모여서 같이 혼인협에서 사진도 찍고 아주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때 말하자면 이제 그 정초에 온 뒤로는 제가 뭐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좋은 배필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사륜구동 찝차 그 외제 찝차 있죠. 그게 막 마당으로 낯선 차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신 여사님이세요. 나 봤더니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참 본인이 그날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전에 살던 집에 가서 전기요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여사님이 그건 너무 다 받으면 야박하니까 그냥 안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꼭 신 여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돈 안 준 거 생각이 나서 이제 갔던 것인데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배필을 만나가지고 예 말하자면 그 주인집 외숙모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참 만나서 지금 재밌게 살고 있노라고 하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뭐 좀 후원하세요. 예, 후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참 본인들이 이제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제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그 집차를 하나 이제 좀 구해가지고 아무 때고 그냥 시간 남으면 그냥 막 말하자면 일반 도로도 좋지만 뭐 산이든 뭐 어디든 그냥 가서 이렇게 탈 수 있는 차를 이제 하나 구해서 이제
타고 다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은요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내가 분명히 여사님 옆에 여사님 지키는 말뚝이 있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혼인했다고 참 이리저리해서 남자 만나서 참 이렇게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느라고는 나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몇 달 있다가 그때 초여름인가 초여름 다녀간 지 한 5-6달 지나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모든 행복과 불행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여사님의 그 젊었을 때의 살아온 어떤 그 인생의 여정을 쭉 이제 그동안 우리 신여사님의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격동의 시기에 참 그런 우리 신여사님 같은 분들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많죠. 어쨌거나 이제 참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느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그랬어요. 말뚝 잘 지키시라고. 씩 웃으면서 그날 좀 과일 한 상자 사가져와서 법당에 올리시면서 그러고 이제 참 제일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그 뒤로도 이제 가끔 전화도 오고 근데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참 없는 살림 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또 오게 되고 전화만 제가 이제 몇 번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다녀가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익기 때문에 익어야 만납니다. 덜 익으면 맛없어서 안 먹죠. 세상은 때에 익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암수가 암놈은 암놈대로 익어야 되고 순놈은 순놈대로 익어야 제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익은 맛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오늘 또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